된장찌개 한 숟가락. 그게 당신의 뇌혈관을 터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나는 건강하게 먹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말하던 분들이 저를 찾아와 조용히 앉으십니다. 숨은 찼고 얼굴은 붉고 손발은 차고 그분들은 모두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설마 그게 원인일 줄은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이루는 건강이룸 채널입니다. 40년간 진료실을 지켜온 한의사 김응식입니다. 며칠 전에도 76세 정형자 어르신이 한의원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식사는 잘 챙겨 드시고 약도 꼬박꼬박 챙기셨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아침밥을 드시고 난 직후 갑자기 숨이 가쁘고 머리가 띵해서 한참을 주저앉아 있다가 겨우 걸어서 찾아오신 겁니다. 진맥을 해보니 맥은 빠르고 붓고 얼굴빛은 벌겋게 들떠 있었습니다. 즉시 병원에서 검진받도록 권했고 결과는 뇌출혈 직전 상태, 혈압 210.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그분은 스스로 나는 건강식만 먹는 줄 알았다고. 굳게 믿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약적으로 보면 그 식단은 절대 건강한 식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밥상엔 매일같이 불을 돋우는 음식, 기를 막는 음식, 즉 몸 안에 병의 씨앗을 심는 음식이 올라와 있었던 겁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바로 바꿔야 할 식습관 5가지, 그리고 한의학에서 바라보는 고혈압과 당뇨의 뿌리, 어떻게 하면 약을 줄이고 병원 갈 일도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고혈압 당뇨 환자분들께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권해드리는 한방차 추천까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당신의 생명을 바꿀 수 있는 절박한 경고이자 희망의 시작입니다. 이건 나만 알고 있을 수 없겠다 싶은 순간이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가족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매일 먹는 이 5가지 당신을 병들게 합니다. 첫 번째, 된장찌개 국물. 건강식 아닙니다. 건강식이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한방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금은 수, 물을 따라가고 수는 신장, 콩팥을 상하게 한다. 된장국, 미역국, 김치찌개 국물, 이런 국물 한 그릇에 들어있는 짠맛, 즉 나트륨의 기운이 신장의 기를 다 뽑아버립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신장의 힘이 이미 약해져 있는 상태인데요. 거기에 국물까지 매일 들이마시면 몸은 더는 버티지 못하고 혈압은 솟구치게 됩니다. 결국 약해진 뇌혈관은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질 위험까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단언합니다. 국물은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된장찌개, 미역국, 곰탕.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문제는 그 속 국물 안에 녹아든 나트륨입니다. 한 그릇이면 하루 권장량의 절반 이상을 한 번에 넘겨버리는 셈입니다. 된장은 건더기로만 드시고 마늘과 생강은 조미가 아니라 약선처럼 적당히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간이 부족하다 싶을 땐 들기름 한 방울만 더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음식의 풍미는 살아나고 당신의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국물 하나가 왜 그렇게 위험한지 궁금하셨죠?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고 명확합니다. 찌개, 국, 탕의 국물에는 된장, 소금, 간장, 멸치나 다시마, 육수 같은 짠 재료들이 모두 들어갑니다. 결국 그 국물 한 그릇 안에는 짠맛의 핵심 성분, 바로 나트륨이 가득 녹아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된장찌개 국물 한 그릇에는 소금이 무려 3g에서 4g 이상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의 하루 나트륨 권장 섭취량은 고작 2g 이하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이제 그 나트륨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몸은 짠 것을 희석하려고 즉시 체내 수분을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혈액의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혈액량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혈관 속 압력, 바로 혈압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짠 국물을 마신다는 건 혈관 안에 물을 억지로 더 밀어 넣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솟구칩니다. 그리고 이미 약해진 뇌혈관은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터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뇌출혈입니다. 이제 한의학적으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염, 즉 소금은 수, 물을 따라가고 물이 지나치게 몰리면 신장, 즉 콩팥을 상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장이 약해진 노인분들께서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몸속 수분 조절이 망가집니다. 그러면 부종이 생기고 어지러움이 생기며 혈압이 올라가고 결국 간과 심장, 뇌에까지 압력이 쏠리게 됩니다. 그 결과는 혈관 파열, 그리고 뇌출혈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국물 속 나트륨이 많아지면 혈액량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혈압이 상승하며 결국 뇌출혈 위험이 커지는 것입니다. 특히 신장이 약한 시니어 분들일수록 이 과정이 더 빠르고 더 위험하게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볼게요. 혈관은 마치 물을 담는 고무 호스입니다. 물을 너무 많이 밀어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호스가 점점 팽창하다가 결국에는 퍽 하고 터져버립니다. 이게 바로 짠 국물이 만드는 침묵의 위기입니다. 두 번째, 흰 쌀밥과 밀가루. 이것들은 단순한 주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혈당을 널뛰게 만드는 공범입니다. 흰 쌀은 보기엔 순하고 부드러워 보이지만 한방에서는 허혈을 부추기는 음식으로 봅니다. 속은 허하고 냉한데 겉은 열이 달아오르는 그런 불균형한 상태를 유발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혈관과 장기에도 무리가 오게 됩니다. 84세 이만섭 어르신, 나는 단 거 안 먹어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 식사할 때 단 걸 안 먹는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초콜릿도 안 먹고 사탕도 안 드신다고요. 하지만 식사를 들여다보니 흰 쌀밥 한 공기에 초청 바른 떡 한 조각, 그리고 국수까지 함께 드시고 계셨습니다. 겉보기에 달지 않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이 조합은 혈당이 확 치솟는 식단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런 현상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릅니다. 음식을 먹고 나서 혈당이 갑자기 올라갔다가 또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인데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몸은 금세 지치고 혈관과 신경까지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이분의 검사 결과는 당화혈색소 9.2%였습니다. 이 수치가 뭘 뜻하냐고요? 쉽게 말해서 최근 3개월간의 평균 혈당 수치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피 속에 떠다니는 당이 몸 안에 있는 적혈구와 달라붙는 정도를 보는 건데요. 그 숫자가 높다는 건 그만큼 몸속 혈관이 오랫동안 높은 당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고요? 말초신경 손상입니다. 말초신경이란 우리 몸 구석구석, 특히 손끝, 발끝까지 감각을 전달해주는 신경입니다. 그런데 높은 혈당이 오래 지속되면 이 말초신경이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발끝 감각이 둔해지고 상처가 나도 아프다는 걸 느끼지 못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찾아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어떻게 식사를 바꾸면 좋을까요? 흰 쌀밥 대신 잡곡밥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귀리, 보리, 율무, 현미처럼 당지수가 낮은 곡물은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고구마는 자연의 단맛을 가진 음식이지만 섬유질이 풍부해서 당이 급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단호박은 달콤하면서도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많아 눈과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고요. 통밀빵은 흰 밀가루보다 섬유질과 영양소가 풍부해서 췌장에 무리를 덜 줍니다. 꼭 이걸 한 번에 다 먹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매 끼니 중에서 하나만 바꾸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엔 고구마, 점심은 귀리 섞은 밥, 간식으론 단호박 조금.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중요한 팁, 어제 영상에서도 강조드렸는데요. 밥을 지을 때 발효 식초를 한 숟갈 넣으면 혈당이 갑자기 오르는 걸 막아주고 식후 포만감도 더 오래갑니다. 이게 바로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한 방울의 기적입니다. 혹시 아직 그 영상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둘 테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식탁 위 작은 선택 하나가 당뇨 합병증을 막는 가장 강력한 한방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삼겹살과 튀김. 이 음식들 당신의 혈관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막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나는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삼겹살 먹어요. 그게 무슨 큰 문제예요? 하지만 문제는 그 한 번이 반복되며 몸 안에 기름 창고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지방이냐가 중요합니다. 한방에서는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은 비위와 간경을 상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튀긴 음식, 기름에 번진 고기, 2번 튀긴 가공식품에는 포화지방이라는 가장 위험한 지방이 숨어 있습니다. 이 지방은 혈관 벽에 달라붙어 혈압을 올리고 염증을 유발하며 당뇨 환자에게는 인슐린 저항성까지 높입니다. 사례로 말씀드릴게요. 66세 정필남 씨. 가족들과 매주 금요일엔 꼭 삼겹살을 구워 드셨습니다. 딱 한 끼뿐이었기에 괜찮겠지 하셨죠. 그런데 1년 후 건강검진에서 LDL 콜레스테롤 수치 210, 심장혈관은 절반 이상 막혀 있었고 의심되는 협심증 진단까지 나왔습니다. 또 한 분, 75세 박대용 어르신. 이분은 닭강정을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간장맛, 매운맛, 마늘맛. 매일 퇴근 후 맥주 한 잔과 함께 드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급성 췌장염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췌장은 지방 과다 섭취에 민감한 장기입니다. 한번 염증이 생기면 통증도 심하고 회복도 오래 걸립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깟 딱 몇 조각이 내 몸을 이렇게 망칠 줄 몰랐어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입맛을 살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을 살리시겠습니까?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기름진 삼겹살 대신 두부, 닭가슴살, 고등어 구이, 연어 스테이크.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음식입니다. 그리고 조리법도 바꾸셔야 합니다. 튀김 대신 구이, 에어프라이어, 찜. 조리 방법 하나가 당신의 혈관과 심장을 지켜주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혈압과 당뇨가 있는 분이라면 기름진 한 끼가 병원비와 평생 후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네 번째,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음식. 이건 단순히 짠맛이나 기름기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 속에는 포화지방, 정제당, 인공첨가물,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서운 식습관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70세 이만호 어르신. 자녀들은 모두 출가하고 혼자 지내시면서 밥하기가 귀찮아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기 시작하셨습니다. 한두 번이니까 괜찮겠지 했지만 그 한두 번이 하루 2끼 라면으로 바뀌는 데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물만 부으면 되니까 간편했죠. 그 결과는요? 3년 만에 만성 신부전 3기. 이제는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씩 투석을 받으셔야 합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기계에 몸을 맡기고 생활의 모든 리듬을 기계 시간표에 맞춰 살아가고 계십니다. 또 한 분, 68세 양금네 할머니. 햄, 소시지, 베이컨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아침마다 빵에 햄을 얹어 드시고 반찬 없을 땐 소시지를 구워서 간단히 드셨죠.
하지만 이 음식들엔 아질산 나트륨, 인공보존제, 색소, 온갖 화학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고혈압 급성 악화, 신장이 붓고 얼굴이 붓고 숨쉬기도 힘든 안면 부종과 호흡 곤란이 왔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음식을 의심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마트에서 파는 건데 뭐 어때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그 음식들이 몸을 조금씩 천천히 무너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가공식품은 편리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 아무것도 주지 않고 되레 뺏어갑니다. 신장의 기능, 혈압의 균형, 췌장의 능력까지. 그렇다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건강한 식사는 밥, 계란, 김, 두부, 나물. 이 5가지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요리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전자레인지 하나면 됩니다. 두부를 데우고 김에 싸서 먹고 달걀 하나 삶아서 곁들이면 그게 바로 최고의 밥상입니다. 가공식품을 끊는 건 단순한 식습관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생명을 지키는 첫 번째 결심입니다. 아까 제가 전자레인지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전자레인지 그거 몸에 안 좋다던데. 옛날에 방사능 나온다고 해서 일부러 안 썼어요.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자레인지는 방사능이 아닙니다. 음식 속 수분 분자를 진동시켜 안쪽부터 따뜻하게 만드는 전자기파 조리 방식입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쓰는 와이파이나 휴대폰 신호와 비슷한 수준의 파장이에요. 그리고 영양소 파괴? 그 반대입니다. 하버드 의대와 세계보건기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히려 전자레인지로 조리한 음식이 영양소를 더 많이 보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수용성 비타민 B군이나 비타민 C처럼 열에 약한 성분들은 오래 끓이거나 볶으면 오히려 다 날아가 버리지만 전자레인지는 짧은 시간에 데우기 때문에 손실이 적습니다. 물론 주의할 점은 있어요. 플라스틱 용기, 전자레인지에 전용 아니면 쓰지 마세요. 환경 호르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유리 그릇이나 전자레인지 전용 용기를 사용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또 하나, 음식이 골고루 데워지지 않을 수 있으니 중간에 한번 젓거나 뚜껑을 살짝 덮고 돌리시면 더 좋습니다. 한의학적으로 봐도 전자레인지는 음식에 과한 불기운을 더하지 않고 속을 따뜻하게 데워 기운을 흐르게 하는데 부담이 적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고 간편하게 식사 준비하실 때 전자레인지 똑똑하게 활용해 보세요. 몸을 위한 조리법 복잡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5번째입니다. 이번엔 단맛, 믹스커피, 디저트,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숨겨진 지방의 공포에 대해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나는 단 거 안 먹어요. 사탕은 싫어해요. 커피만 마셔요. 그런데 커피가 문제였습니다. 믹스커피, 캔커피, 프림 들어간 커피. 하루 3잔씩 드시면서도 나는 당을 안 먹는다고 믿고 계신 분 정말 많습니다. 믹스커피 한 잔에 들어있는 당 무려 각설탕 3-4개 분량입니다. 게다가 프림에는 포화지방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름도 적당히는 괜찮지 않나요? 한두 잔 프린 커피 정도야 뭐.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2가지 지방,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몸 안에서 일으키는 문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포화지방은 자연 상태에서 고체입니다. 실온에 놔두면 딱딱하게 굳는 기름, 예를 들면 삼겹살의 하얀 비계 부분, 버터, 치즈, 프림, 크림이 들어간 과자 같은 음식에 들어 있습니다. 이 포화지방은 몸속에서 혈관벽에 달라붙습니다. 결국 나쁜 콜레스테롤, 즉 LDL을 높이고
동맥경화, 심장질환, 고혈압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게 바로 트랜스지방입니다. 트랜스지방은 원래 자연에는 거의 없던 지방입니다. 공장에서 일부러 만들죠. 예를 들어 마가린, 쇼트닝, 그리고 빵, 케이크, 냉동 피자, 컵라면 스프 같은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트랜스지방은 몸에 해로운 LDL을 올릴 뿐만 아니라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떨어뜨립니다. 쉽게 말해 혈관에 나쁜 건 더 많아지고 좋은 건 줄어드는 최악의 조합인 거죠. 이런 지방은 심장마비, 뇌졸중, 당뇨, 몸속의 염증과 혈관 손상까지 광범위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포화지방은 몸에 해로운 지방, 트랜스지방은 몸에 치명적인 지방입니다. 이름이 뭐든 간식이나 빵을 고를 때 성분표에서 이 두 가지 지방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 입에 달콤하고 고소한 그 맛, 사실은 혈관 속에서 기름때를 붙이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80세 황영자 할머니, 식사 후엔 꼭 카스텔라 한 조각, 믹스커피 한 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안 먹으면 허전해서요. 하지만 검사 결과는 혈당 350, 잇몸 출혈, 말초혈관 괴사. 결국 발가락 끝이 검게 변하고 절단 여부를 두고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 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걸 그냥 안 드셨다면 엄마가 아직도 걸었을 텐데요. 그 말을 듣는 제 가슴도 찢어졌습니다. 단맛은 기분을 잠시 좋게 해줍니다. 하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뒷값은 혈관의 파괴입니다. 눈, 심장, 신장, 발끝까지 온몸에 불을 지르는 당.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당 줄이기 어렵지 않습니다. 믹스커피 대신 블랙커피에 우유 한 방울, 디저트 대신 삶은 고구마, 찐 단호박, 구운 사과, 떡은 줄이고 입이 심심할 땐 견과류 한 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식사 후 디저트라는 습관을 아예 식단에서 빼버리는 것. 단맛은 순간의 위안이지만 그 대가는 평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식탁 위에서 바꿔야 할 건 무엇보다 습관입니다. 매일 먹는 음식 한 끼, 매일 마시는 차 한 잔. 그 작은 것이 당신의 혈관과 장기, 그리고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사로서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께 진심으로 권해드리는 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산조인 감태차입니다. 스트레스가 많고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산조인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감태는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해조류에서 오는 깔끔한 맛 덕분에 매일 드시기 부담도 없습니다. 둘째, 환기생강차. 몸이 자주 붓고 기력이 달리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환기는 기운을 푹 돋아주고 생강은 혈액순환을 도와 몸속의 찬 기운을 따뜻하게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제가 4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께 직접 권해드린 검증된 한방차입니다. 식사 조절과 함께 이런 따뜻한 차 한 잔을 곁들여 보세요. 분명 몸이 먼저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무리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가족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소중한 사람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또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밥할 때 발효식초 한 숟갈 기억나시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주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지난 영상도 꼭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간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정말 감사합니다. 수많은 건강 채널 중에서 건강이룸 채널을 찾아주시고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매일 조금씩 쌓이는 건강 지식은 어느 날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선택이 됩니다.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작지만 따뜻한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혼자라 느껴질 때가 있어도 건강이룸 채널은 늘 곁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함께 이루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토닥토닥 오늘도 잘 해내셨어요. 지금까지 한의사 김응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